예, 알겠습니다. 혹시 증인 아까 이제 증인은 안보폰으로 통화하는 내역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예, 저희 부대는 그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나머지 시간은 조금 아껴뒀다가 제 반대시면 돼. 예, 제 주시면 돼.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 32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 좀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대원들이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매불쇼와 MBC 초대석 등에 출연해서 모범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 단장을 대통령실을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 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 특임단이 국정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대원 중 일부는 아직도 단장이 진짜 대통령실에 불러갔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7 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계획됐던 훈련 복장 그대로 야간 감시 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고, 산탄총은 팀 공용하기로서 팀별로 한정씩 할당되어 있는 총입니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적법하게 명을 받아서 임무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2월 9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증인 입장이 바뀐 겁니까? 입장이 바뀐 건 아니고 네. 제가 12월 4일 날 복귀한 이후부터 12월 9일까지 부대원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제가 4일, 5일에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문서를 10장 정도 되는 문서와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전날 밤에 작성한 문서 2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고. 네,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 기자회견장에서 증인이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증인의 잘못된 지휘 때문에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법적 책임은 증인이 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책임지겠다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제가 그 짧은 기간에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국회에는 계엄 상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네. 국회에 들어간 자체가 네.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계속 언론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후에 제가 추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그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제 제가 과거에 인지했던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증인, 그 2024년 12월 9일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증인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기자회견 할 때까지 증인은 뭐 누구의 조언을 듣거나 뭐 상의를 한 적이 없이 증인 개인이 정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증인 그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증인이 707 부대원들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다. 참된 책임은 무능한 지휘관 증인에게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일단 책임은 지가 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 간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책임을 다 지겠다는 의도였고, 김영훈 장관을 언급한 것은 그 직후에 김영훈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올려서 얘기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6일 날 사령관들이 직무 배제되고 7일 날 여단장들이 직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8일이나 9일쯤 너도 직무 배제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8일 저녁에 결심하고 8일 저녁과 9일 새벽에 작성을 해서 9일 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아니 그 여단장이나 단장 같은 지휘관이 아니라 지금 증인이 말한 건 707 부대원들이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원들이 어떤 피해를 국회로 입었다는 간 부대원들이 결국은 만약에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그 당시에는 장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뭐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날 국회에서 철수하는 아마 공수부대원일 것 같은데 일부 군인들 중에는 철수하면서 시민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네,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원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부대원. 정인 부대원입니까? 그 부대원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매일 만나는 부대원입니다. 그 어떤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 부대원은 약간 그 보도된 거 다르게 좀 고참입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원사입니다. 원사고 그 부대를 포함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그런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대표적인 한 명이 그런 사과를 한 것이고, 그때 대다수 부대원들이 몸싸움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거로 있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끼면서 정말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필요하면 문서로 드릴 수 있는데 이 한 장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파손부터 분실이 많고 환자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해도 24점이 박살이 났고 선글라스가 30점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친 인원이 18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는 뭐 다쳤다고 원래 보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단체로 이렇게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국민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대원들이 견뎠던 겁니다. 네.